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이번 주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월요일부터 관망세가 정말 짙게 나타나고 있네요. 제 종목이 안 오르니까 재미도 없고 사람들의 신경은 온통 미국 대선에 쏠려 있고 이번 주에 또 3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나 기사를 확인하다가 이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 대선 보르며 남기고 줄어드는 경합주 격차. 2016년 재판? 경합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힐러리 패배의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되는 건가? 라는 내용인데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로 치면 약 300만 표 차이로 이겼지만 경합주에서 선거 인단을 빼앗기면서 씁쓸히 패배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득표수가 많은데 왜 지는 거지? 선거인단은 또 뭐야?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미국 대선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저 같은 분들 계시다면 이해를 조금 돕고자 미국 대선의 핵심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국민들도 본인 국가의 대선 제도를 확실히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프라이머리, 코커스부터 시작해서 슈퍼 화요일,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이 모든 게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본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선거 과정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 나타나거든요. 자, 바로 선거인단 제도. 우리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면 미국은 유권자와 대통령 사이에 선거인단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자료는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죠. 그럼 도대체 선거인단은 뭐냔 말이죠. 선거인단은 미국 각 주별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친 숫자만큼 배분이 됩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해서 50개 주 다 합치면 총 100명이 되고요. 하원 의원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하원 의원 수도 가장 많은 53명. 53명이지만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하원 의원이 1명 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상원 2명, 하원 53명 더해서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고요. 와이오밍주는 상원 2명, 하원 1명 더해서 총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거인단 수는 50개 주에 535명에다가 수도인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서 총 5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538명의 절반인 269보다 한 표라도 더 받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2, 매직 넘버로 불리는 겁니다. 선거인단 270표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선거인단 제도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 이 제도의 핵심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승자 독식 제도. The winner takes it all. 아바의 노래가 생각나게 하는 바로 승자 독식 룰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제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이 51%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49%는 바이든을 지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 선거인단 55명이 비율대로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55명 모두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거 인단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38명, 뉴욕주, 플로리다주는 각각 29명, 이런 주들의 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그 기사 제목에 나왔던 경합주인데요. 경합주는 영어로 swing states
라고 부르고요. 매 선거마다 지지 정당이 변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또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6개 주를 말해요. 20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펜실베니아, 16명의 미시간, 10명을 가진 위스콘신, 29명의 플로리다, 15명의 노스캐롤라이나, 11명의 애리조나, 이렇게 6개 주가 미국 대선 경합주입니다. 이 경합주의 선거인단 확보가 최종 결과를 가를 완전 핵심 변수가 되겠죠. 힐러리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3주에서 패배하면서 선거인단 46명을 빼앗겼던 것이 패배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바이든이 전체 지지율에서는 지금 앞서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승자 독식 룰입니다. 게다가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진다면 더더욱 끝까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뭐 누가 당선이 되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 이 그래프 봐주세요.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S&P 500에 $1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든 쭉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재 $1400만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피하기 위해서 시장을 떠난다면 그게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32년부터 S&P 500 지수 수익률의 기간별 평균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미 대선이 속해 있는 해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 그 뒤로 또 주가가 레벨업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016년 미국 대선 직전만 놓고 봐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주간 조정을 겪고 그 뒤에 빠른 속도로 나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 회복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도 무조건 뭐 대선 이후에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증시는 올라간다 라고 저는 뭐 좀 믿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못 참겠다고 손절하는 건 너무 아쉬운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참았다가 11월 이후에 포지션을 구축해 봐야지 라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미국 선거인단 제도 잘 모르셨던 분들은 포인트 콕 찍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에 대해서 불안감도 조금이나마 떨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